전방 후반 같은 경우는 우리 어플로 푸셨는데 어플이 많이 나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플을 막 몽땅 또 많이 나왔다니까 요놈만 풀었는데 어플에서 하나도 안 나왔대. 뭐 아니면 못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책을 한 권을 다 배우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요 문제를 허투루 읽지 않아요. 우리가 사지선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선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인 것들이에요. 필기를 풀다 보면은,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답이 있을 거죠. 근데 보기 중에 1, 2, 3, 4번이 있어요. 근데 답이 여기서 한 50%짜리가 있어. 요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고, 여기에 100%짜리가 있어.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라고 골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한다? 자, 문제를 읽다가, 답이다! 기회를 안 보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는 한번 읽고, 보기 전체적으로 다 읽고, 한번 읽은 다음에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문제 읽고 보기 보고, 문제 읽고 보기를 두 번째 볼 때 답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기다 나 학교 온 것 같은데 딱 눌렀는데 58.33. 오메 하나만 고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몇 분 남은 줄 아세요? 60분이잖아요. 시간이 60분인데 20분 15분에 풀고 나와보라. 오메 그 시간만 풀었어도, 컴퓨터만 했어도 이미 나와본 거 어쩔 거예요?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소심한 사람은 제가 검토를 하시되, 검토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틀린 건 없는지, 또는 안 풀 문제는 없는지, 잘못 문제는 없는지, 이거를 보기 위함이죠. 답을 다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쩌다 걸리면 이걸 고치면 돼. 근데 검토하세요 했더니 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답 사이로 막 가불어. 그러면 60점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도 또 58.33 나오게 속 미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시면 된다? 자, 소심한 사람은 검토를 해라면, 자, 소심한 사람은 차분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하냐면 꼼꼼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대신 나한테 의심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답이 이거랑 조금씩 헷갈리는데, 그럼 무조건 바꿔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은 바꾸지 말고, 내가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맞는 거 고르지 않았는지, 맞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거 고르지 않았는지, 이것만 그냥 검토만 하세요. 바꾸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성격이 그한 사람, 허덕허덕한 사람 있잖아요. 탁 찍어갖고 15분 20분에 다 마무리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발 30분만 넘겨갖고 나오세요. 30분만 검토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특성은 검토하려고 돌아가. 1번 봐, 2번 봐. 에이씨, 제출. 검토를 안 해. 왜? 나가고 싶거든. 이게 틀리면 또 고치면 틀릴게. 아니, 고쳐야 맞아요. 그 사람들은 하도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싹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시 보시고 나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고쳐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분. 저희 기록이 있어요. 20분. 여성분. 그것도 30대 중반이셨어요. 20분 만에 풀고 나왔는데 58.33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의 점수가 58.33, 56.66, 그 다음에 51.33, 51.66인가 긴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이제 완전히 한없이 떨어져 버려요. 31.33, 30.33, 43점. 점수가 막 나와요. 점수가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보면 40점대 나오신 30점은 진짜 공부 안 했고, 40점은 공부를 진짜 이도 저도 아니게 했고, 시험 50점 끝나면 때는 점수가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뜹니다. 자, 여러분들 가시면 컴퓨터로 시험을 보실 거예요. 가서 딱 내 이름 보고 나서 수험표도 필요 없어요. 내 시험 대신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시험이에요. 접수를 하고 내가 돈을 입금했지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시기 전에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앱 제가 뭐 하는 거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큐넷이라고 하는 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딱 들어가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받아가시고, 치고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내 원서 접수한 게 딱 나와요. 시간하고 장소하고 다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이제 수험표는 필요 없으니까 신분증 꼭 갖고 가세요.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꼭 뭐 한다? 시험 보러 가는데 뭐 수험 보러 가요?
옷을 왜 바꿔 입고 가? 평상시대로만 머리만 달고 가면 되는데 옷을 왜 계속 정갈한 마음으로 바꿔 입고 가요? 하고 딱 가고 신분증 내놓으세요. 어디 갔을까? 어디 있지? 나 옷 갈아입고 왔지. 그럼 이제 옷은 그대로 입고 갔어. 왜 가방을 바꿔 들고 가? 가방이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지갑을 딱 나는 가고 입고 지갑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지갑이 없어요. 지갑에 민증이 없어. 민증이 어딨냐?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았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신분증 안 갖고 왔어요. 왜요? 없어요. 저 분명히 지갑이 있어갖고 들고 들어왔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신랑한테 난리쳐, 시어머님한테 욕 들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집에 가갖고 화장대 디비고 못 디비고 해도 싹 없더래.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미 시험 못 봐버렸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여사님은 겨울 때 와갖고 봄에 끝났으니까 설마 겨울옷에 있을까? 겨울옷에서 나왔어. 자기 신분증 겨울옷에서 나왔어. 그게 내 지갑이라고. 신분증이 꼭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이 없으면 빨리 제발 그걸 받든가, 뭐 요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 뭐 다른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이런 신분증 범위도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 보고 나서 1실, 2실 있어요. 1실, 2실 딱 올라가면 계단 타고 올라가면 1실, 2실 있는데 1실이냐 2실이냐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면 내가 그 번호에 맞춰서 핸드폰 이제 제출하고 딱 가고 앉아놓으면 이 안에 화면 안에 컴퓨터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있는데 그 컴퓨터 모니터 빛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을 꺼주실 거예요. 꺼주시고 이제 수험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필기구는 가능해요. 근데 종이를 시참을 못해요. 갖고 들어가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요거 그럼 연필 갖고 손바닥에 쓰느냐? 종이 줍니다. A4용지 반 장짜리 줍니다. 필요한 사람 손들러 가면 그놈 받아가고 거기에다 적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머리 쓰다가 했다 나 우리 스님한테 가갖고 나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말이나 해줘야 돼. 신나게 썼는데 내놓고 와야 돼. 못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오니까 딱 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요.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저도 이제 시험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가 난 3천0포로 빠져. 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쳐줘야지. 이 문제 안 풀어. 그러다 또 3천0포로 가니까 다시 돌아가고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다가 누구 알려줘야지. 나 가갖고 막 필요 없어. 일단 내 것이 중요하니까 내 거 먼저 합격하고 나와서 기억이 남은 말씀을 해주시고,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온 놈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 저희도 몰라요. 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첫 문제 뱅크라 그랬거든요. 요새 만 문제래. 만 문제에서 뺑뺑이 60개가 나오는데 내가 10,000개를 어떻게 알아요? 나 그 10,000개를 알면 나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 문제 중에도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고 오셔갖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같이 답을 또 찾기도 하고 제가 설명도 드리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필기실에 안 들어가네요. 또 다시 그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시험장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 자리 잘 찾아가시고 가셔가지고 긴장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가셔갖고 감독관이 친절히 설명 잘 해주세요. 감독관 말에만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클릭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안 푼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낑낑대지 말고 넘어가도 안 푼 문제가 있다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푼 문제 체크만 딱 해두셨다가 돌려가지고 다시 푸신다든지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옆에 제출하기가 있어요. 제출하기를 딱 누르면 바로 딱 뜨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뜬다? 진짜 제출하시겠습니까? 한번 떠요. 그럼 어째요?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출하기 탁 눌러갖고 깜빡깜빡거리겠죠. 근데 이제 소심한 사람은 어째요? 취소 누르고 다시 한 번 넣어. 또 꽁꽁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격에 맞춰야 해요. 그래서 문제하고 보기는 항상 2번씩 문제를 푸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공부 좀 공부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공부 안 하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잘도 찍어야 되겠고, 제가 전에 이제 문제를 좀 찍어드린 이게 5호과는 이제 몇 문제 한 10문제 정도를 보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7문제 나왔어요. 턱걸이 해버렸어. 그 사람이 딱 턱걸이 해버렸어. 그 7문제 딱 받아보고. 근데 나머지 분은 하나도 안 나왔대요.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 이제 원망사죠. 왜?
그 시간, 나 다른 거 공부할 시간에 이거 줘갖고 이거 나올 줄 알고 공부를 했더니 이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해도 뻔뻔 지로 게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나마 얘네들이 좀 늦게 일찍 끝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회하고 더덕구이, 6회 20분짜리고요. 더덕구이 30분짜리 두 가지 같이 나온 적이 있고요. 6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겨자채 배우셨죠? 탕평채 배우셨죠? 미나리 가게 배우셨죠? 네. 우리 얘네하고 같이 나오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회는 20분짜리라고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편하죠. 자, 그리고 얘는 불작업이 없습니다. 6회, 회잖아요. 회니까 어쩐다? 생으로 먹는 거예요. 생으로. 자, 우리 소고기는 0.3, 0.3, 6cm 썰어서 소금 양념 해주시고요. 마늘은 편 썰어 장식 해주시고, 작가로 보면 고기 손질해서 전량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고기 같은 경우는 살도라든지 안심이나 등심 같은 거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코기로 명칭은 되어가지고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서 쓰실 때는 우둔살이라든지 설도라든지 이런 기름기가 적은, 지방량이 적은 살코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해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하시면 새우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오늘 하시고 나서 이게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안 갖고 가시는 분들 한 집 모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간장 살짝 찍어 볶아가지고 이제 드셔도 된다는 거. 자, 여기 볼게요. 더덕구이. 자, 더덕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더덕은 무조건 나오면 1번. 더덕은 무조건 1번으로 손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더덕하고 육수하고 붙어버렸다 또는 밥하고 붙어버렸다. 자, 밥이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밥하고 붙으면 더덕 먼저 하라고 해요. 더덕을 먼저 절이라 그래요. 절여야 되니까. 근데 육수가 나왔다. 육수는 준비할 게 없죠. 그냥 파마늘만 썰고 고기만 넣어서 끓이면 되는 거니까 육수를 끓이고 나서 더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 내가 기사만 빠르게 하면 엄벙덤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허둥지둥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더덕구이 30분짜리고 더덕은 껍질 벗겨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유장으로 초벌구이, 유장 아시죠? 참기름이 조금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근데 고추장 양념이요, 우리가 유장으로 초벌구이하고 고추장 양념 쓰는 애들이 북어구이 해보셨어요? 네. 오늘 더덕구이 하실 거고 생선 양념구이 하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양념이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더덕에서 딱 하나만 빠집니다. 후추. 자, 더덕향이 강하죠. 후추도 강하죠. 그럼 서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향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는 더덕에다가는 후추를 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완성품은 전량 제출입니다. 예전에는 5cm씩 해서 8개 제출하라고 2년 전까지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없기 때문에 짧게 자르시는 것보다는 길게 썰어서 빨리빨리 뒤집어서 전량을 제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받으시게 되면 고추장 묽게 안 묻게 놔두시면 되겠고요. 잣이 나오죠. 자, 잣이 나왔다. 잣가루를 내주실 건데 잣가루 내주실 때는 도마에도 물기 없는 게 좋고 키친타올 가지고 와서요. 자, 잣눈, 잣고깔 있으면 떼주시면 되겠죠. 자, 잣고깔 갖다가 떼주시고 얘네들 가지고 와서 우리 잣가루 내실 때는 접어가지고 뭐 하셨어요? 칼등으로 두들겼죠. 근데 오늘은 밀대가 있으니까 자, 밀대 사용하시면 되겠죠. 밀대 사용하세요 했더니 이런 거 두들기고 있어. 밀대로 미시면 됩니다. 두들기지 마시고.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네들 납작하게 나온 놈 어떻게 하시면 된다? 보슬보슬하니 기름기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자, 잣가루를 내서 한쪽에 놔두시면 되겠죠.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이 3톨은 육회용이고 1톨은 더덕구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딱 해갖고 나누실 때 어쩌냐면 이름 써진 게 아니죠. 이름 써지는 게 아니니까 어쩐다? 제일 찌깐한 놈을 다져불고 큰 놈을 편 썰어서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씻어서 두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파는 제가 오늘 하나 줄였는데 자, 육회 대파 2대 나와요. 그리고 더덕구이 하나 나오면 총 3개가 나오겠죠. 3개도 손가락만한 거를 길게 줄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다지긴 하셔야 해요. 버렸다가 걸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다지기는 다지세요. 좀 굵게 다지더라도 일단은 쓰실 수 있도록. 자, 얘네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껍질 지저분한 거 마른 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하니까 껍질을 한두 가닥 정도를 벗겨가지고 이제 씻어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씻어가지고 한쪽에 두고요. 자, 그 다음 더덕이 나오게 되면은요. 자, 더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더덕은 이렇게 깨끗한 게 안 나와요.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거. 잡자마자 막 가루 떨어 코코아 가루 같이 막 흙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깨끗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씻어주시고, 자, 여기에다 두시면 안 돼요. 왜? 다른 거에 또 흙이 묻어요. 그래서 다른 그릇에 따로 얘네들만 놔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고기 육회. 자, 얘네들은 해동 겸 피물 제거를 하셔야 되니까 완전히 녹이시는 것보다는요, 살짝 담갔다가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채를 써는 고기, 그렇죠? 약간 얼려 있어야지 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대신 저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핏물이 많이 나와요. 살짝 얼려져 있을 때 쓸 때, 배가 썩었네, 바꿔주세요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막 놀다가 썩어버렸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그냥 써야 돼요. 자, 얘네들 갖다 일단은 씻어가지고, 자, 얘네들은 배가 굉장히 크죠. 자, 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러고 담가 놓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큰 그릇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릇을 사용을 하실 거고, 조금 이제 넓은 볼 쓰시면 되고요.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담글 겁니다. 왜? 여러분들 껍질 까면은요, 아무리 담가놔도 위에가 색깔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 까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 물도 가능하지만 뭣도 넣어주시는 게, 그렇죠, 설탕. 자, 설탕 갖고 와서 살짝 녹여서 담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고, 재료가 든 접시, 제출 접시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제출 접시.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제일 먼저 제가 뭐 손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더덕 손대라 그랬죠. 또 잊어버리고 막 파 마늘부터 막 다지고 있고 이래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더덕을 가지고 와서요. 자, 뇌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머리 부분은 배앓이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딱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길이가 비등비등해. 비등비등하면 끝에서 그냥 잘라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참 애매하게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반을 가른다든지 뭐 3분의 1 쪽을 가른다든지 해도 돼요. 근데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너무 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반을 뚝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긴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생겼죠. 그럼 저는 그냥 요건 요대로 길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이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얘네를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길이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썰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 딱 막 하지 마시고 아래에 딱 그릇을 하나 두시고 껍질을 까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갖다가 비금은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비금을 살짝 넣고요. 저는 비금을 살짝 넣고, 자, 얘네들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면 손 다쳐요. 툭 쳐버리면 손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살짝 사선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뜯어주시면 돼요. 자, 사선으로 들어가서 돌려 깎으시듯이 자, 이대로 갖다가 깎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만약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세로로 깎으면 안 돼요. 세로로 깎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더덕은 이렇게 결이 많이 있죠. 이게 중간에 주름에서 흙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놈을 또 2차적으로 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돌려 깎으시면서, 자, 요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뜯으니까 어때요? 알아서 잘 뜯기죠. 자, 근데 칼이 일자로 돌려깎기 하나씩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치더라. 항상 얘네들은 약간 사선으로 칼이 들어가서 딱 얘네들 깎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깎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깎다가 만약에 내가 중간이 썩었어. 그러면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 깎아놓고 가운데에 썩었다. 그건 내가 운이 없는 거죠. 왜? 이거는 시작해도 깎다가 중간에 바꿔줘요? 네, 요거 해놓고 손 들고 바꿔주세요. 지금 해야지. 요거는 다 깎아놓고 나서 쓰도 못한디 바꿔주세요 하시면 안 되겠죠. 왜? 껍질 닦아놨는데 시간 이미 다 썼는데 또 껍질 있는 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껍질 벗겨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그리고 너무 굵은 게 나왔다. 절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껍질 깎으실 때 어쩌시면 돼요? 깎아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깎아내라고 말 안 했어요. 눈치껏.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두꺼웠을 때도 이게 딱 봐도 아, 저 사람 살 다 도려낸다 하는 정도만 아니면 되니까, 자, 그대로 갖다가 대놓고 막 진짜 이거를 막 잘라내고 있어 보면 안 되겠죠. 감독관이 이 사람 무엇일까 하고 쳐다보겠죠. 자, 그대로 갖다가 또, 그래서 얘네들 깎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덕진이 많이 붙을 거예요. 더덕진이 붙었다고요, 신경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에 꼭 꽂히면 이제 신경 쓰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더덕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뭐한다? 다른 작업을 못해요. 그래버리면 나만 손해. 자, 그리고 깎다 보니까 어때요? 밑으로 내려간 게 깎기가 사납죠? 그럼 어쩌시면 된다고요? 뒤로 뒤집어 갖고 여기서 깎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딱 얘는 다리가 2개짜리네. 자, 일단 위에를 깎아요. 자, 위에를 깎습니다. 제가 빗금을 안 넣죠. 빗금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빗금을 넣게 되면 딱 그 시작점에서 잘 끊어지니까. 지난번에는 칼 등으로 긁으셨잖아요. 네, 그건 도라지고요. 얘는 칼등으로 긁어버리시게 되면, 자, 봐볼까요? 얘는 실오라기 같이 얘가 섬유질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흙이 많이 묻었다 그랬죠. 도라지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진짜 모래같이 생긴 애들이 묻어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왔는가 모를 흙이 막 묻어가지고 문질러버리면 그 사이사이에 흙이 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쓰기가 좀 사납겠죠. 자, 근데 이제 진짜 사나운 놈이 나왔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반을 갈라갖고 사용을 하신다든지 또는 여기만 잘라갖고 요거 버리지 말고 또 짧은 거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머리 쓸랍니다. 여기서 그냥 또 요걸 이렇게 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 다치실 수 있으니, 자, 어차피 반 가를 거 이렇게 가르랍니다. 가르고 나서 여기 잘라갖고 쓰시면 되겠죠. 왜? 다리 하나를 잘라갖고 쓰면 작게 나오잖아요. 작게 나오니까 또 그놈 해갖고 하나 뒤집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찌해야 된다? 일단은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이 빨라야 돼요. 이걸 내가 짧게 잘라서 다리만 사용을 하는 것이 더 빠를런지 아니면 방금 저처럼 반을 갈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빠를 건지. 자, 그리고 지금 어때요? 얘네들 깎을 때 제가 지금 세로로 깎고 있죠. 왜? 둥글려갖고 꼭 깎아야 되는 법은 아니니까. 깎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내가 빠른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 쓰시면 되더라.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물어봐요. 아니, 나 큰 칼로 이런 거 깎기 힘든데 과도 갖고 가면 안 돼요? 과도 확실히 잘 깎여요. 왜? 칼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겠죠. 과도 안 돼요? 안 된 게 말을 하죠. 필러 안 나온 것이 다행이에요. 필러로 갖다 빡빡 긁어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쩐다? 칼로 이제 칼을 내가 정말 내 칼이기 때문에 잘 다뤄가지고 이렇게 껍질 까실 수 있게끔. 밑에 너저분하지 않으니까 가서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얘네들을 한번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여주실 때 여러분들 이제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큰 그릇에 적을 때, 절일 때, 작은 그릇에 절일 때. 자, 큰 그릇에 절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작은 그릇에 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작은 그릇에 물을 이 정도를 잡아요. 한 컵 잡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안 들어가니까는 여기에 안 절일 거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 사이즈밖에 없었다, 얘네들을 절일 때 한 컵을 썼다, 그럼 이 깊이가 좀 깊어지겠죠. 작은 그릇이니까. 자, 근데 큰 그릇에다가 나는 길이가 안 되니까 절여야 되겠다 하시면은 뭐 하시고 계시냐면 요만큼의 두께로 높이로 갖다가 물을 한 대박을 받아요. 물을 엄청 잡아갖고 여기다 절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이는 물량은 동일해야 돼요. 왜? 물은 많아졌는데 소금량은 똑같이 넣으니까 안 절여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달라지든 뭘 하든 어쩌신다? 물은 한 컵이면 돼요. 물은 딱 한 컵이면 됩니다. 자, 한 컵에다가 여러분들 소금 가지고 와서 소금도 한 큰술 살짝이 올려가지고,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살짝이 올려서 딱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녹이시는 게 포인트예요. 녹여야지 절여지지. 소금을 나 진짜 많이 넣었는데 안 절여졌어요. 왜 그럴까요? 안 녹였으니까 소금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얘는 둥둥 뜨고, 그러니까 절여질까요? 안 절여지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더덕은? 그렇죠. 소금을 물을 꼭 녹여가지고 절이는 것이 포인트더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금 덩어리 하나도 없이 딱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 아까 이 반 갈라놓은 거 그대로 갖다가 절이시면 되겠죠. 근데 절이다가 나 봤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 그럼 뒤에 살짝 잘라버려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뒤가 너무 뿔뚝하고 안 이쁘다 그럼 살짝만 치워버리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이 작은 거니까 상관없죠. 근데 큰 거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얇은 게 나왔네요. 자, 얇은 게 나왔을 때는 자, 보세요. 위에서 살짝 아래로 잘라가지고 자, 3분의 2 정도만 칼집 들어가게끔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 반 갈라갖고 뒤집으면 짧잖아요. 여러 개가 뒤집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요걸 하나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칼집만 살짝 넣어주시고 사이에다가, 대신 이건 두꺼우니까 사이에다 뭘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대로 푼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책처럼
펼쳐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거를 딱 가운데다가 살짝만 칼집 넣어가지고 칼집 다 넣고 나서 이제 소금을 좀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로 만들었어. 자, 근데 보세요. 저야 이제 숙련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나는 칼집만 넣어야지. 아이쿠야, 썰려고 그러는데 형 감독관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이러고 썰려고 했어. 썰어도 된 게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난 원래 썰려고 했다 하고 딱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꺼워. 자, 두꺼우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자, 갖고 와서요. 자, 두껍지 않을 만큼 하나를 썰어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어떻게 하시면 된다? 두껍지 않을 만큼 또 썰어서 딱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두꺼운 애들은 3등분 내셔도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물에다가 제일 먼저 다 절여 봤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껍질 까는데 절이는 데 시간 많이 주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절이는 동안에 나는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 자체였으면 파마늘 손대지 말고 배에 손대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마늘부터 손댈 거예요. 왜? 마늘만 보면 다 조사 본 사람이 많으니까. 자, 시험장 가시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요구사항에 마늘이 편썰하는 소리가 있냐 없냐, 대파를 뭐 통으로 썰어라, 이거 보셔야 돼요. 왜? 마늘 편썰어서 장식하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제 저런 거 다 안 들려. 나 뭐 해야 되지? 에이씨, 갖고 와갖고 탁탁탁탁 다 다져놓고 먹게는 편썰어야 되네. 편썰는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 편 썰 게 있으면 편을 먼저 썰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을 썰어가지고 제가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마늘은요, 물기가 제거가 잘 돼야 되니까, 자, 마늘 물기 제거할 키친타올 하나 딱 얹어놓고요. 자, 마늘을 최대한 굵은 놈들만 3개를 건져 갖고 오세요. 나머지 다져 쓰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 꼭지 제거를 하시고, 마늘을 편썰라 그랬더니 삼각지게 이렇게 썬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자, 저는 이제 좀 넓적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자, 마늘이 이렇게 생겼으면 뾰족한 부분이 있죠. 자, 뾰족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져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 다지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어쩌시면 된다? 얘네들을 편을 썰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을 써세요. 딱. 예, 물기 제거되게. 또 핏물이 또 변색이 될 수 있으니까. 뾰족한 부분 잘라갖고 세우니까 안 굴러가죠. 자, 이 상태에서 어쩌시면 된다고요? 마늘 편을 써시라고요. 최대한 얇게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얇게 못하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편을 썰면 되겠죠. 저만이나 얇게 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요거를 사시미로 연습한 사람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써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다지면 되고, 얘 갖고 와서 다지면 돼요. 자, 근데 머리 써야 되겠죠. 내가 편을 못 썰었어. 편이 좀 적어. 어떡하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걸 써도 될까? 자, 써도 돼요. 왜? 이름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자, 여기 치워불고 보태줘. 그리고 어차피 뭐 다질 거 많이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하죠. 요거 다 적어갖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일단 편부터 살리고 봅시다. 자, 그래서 편을 다 썰어 놓고 나머지 것들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 된다. 자, 그렇죠. 잘게 썰어가지고 다져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져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 계량컵 스푼 이용해서 하나 가지고 와서 다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직화구이를 할 더덕구이가 있기 때문에 파마늘이 굵으면 타더라. 그렇기 때문에 곱게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한쪽에 드실 수 있도록. 자, 그다음 파도 3개나 나왔어요. 그러면 파가 많이 나올 때는요, 무조건 속대를 제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야지 양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속대 빼주시고, 요것은 속대 뺄 것이 없네. 그럼 그냥 써야 되겠죠. 자, 얘들은 그냥 다져서 쓰도록 하고.
계란컵 이용해서 계란컵 스푼으로 물 좀 주시고 자, 파가 많으니까 어때요? 다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딱 다져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한 짐이네요, 한 짐. 그래서 다져서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이제 배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배를 써실 때는 도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닦아주셔야 되겠죠. 자, 배 썰 때 갖고 와서요. 얘네들 배를 갖고 와서 닦아주시고 물기 일단 닦아주시고 자 배를 썰어가지고 설탕물에 다시 담그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배는 어때요? 화육 자체가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부서져요. 녹아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어서 우리가 물에 담그지 말고 보관할 것이 있어요. 자 보관할 거 뭘로 쓰실 거냐? 젖은 면. 마른 걸로 하시면 수분이 많이 빨려버리니까 붙어버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젖은 면보를 물기를 꽉 짜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수분도 적절히 지켜주면서 물기도 잘 빠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젖은 면보 이용해가지고 자 이따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마늘은 마른 거즈에다가 또는 키친타올에다가 물기 제거해 주시고 자 배 썰어 보겠습니다. 배를 갖다가 또 V자로 파면 된다고요? 아니요. 여기선 V자로 파지 마세요. 또 이걸 또 일자로 잘라. 그것도 하지 마세요. 모양 그대로 놔두시고 자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얘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굵어도 되고 얇아도 되고. 근데 너무 굵은 것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한 0.3 내지는 0.4cm 또 그 다음에 길이는 한 5cm 정도 추천을 드려요. 자 양 옆구리를 치면서 어때요? 길이를 5cm 정도로나 딱 잡아주시면 돼요. 자 5cm 정도로 길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둥근 면 제거를 하라 그랬죠. 우리 당근 썰 때랑 똑같잖아요. 자 둥근 면을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껍질이 제거가 되죠. 나머지 부분은 깎으시면 돼요. 자 이대로 해서 깎아냅니다. 자 깎아내주시고 자 깎으신 상태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써실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C 부분이 있죠. 자 갖고 와서 내가 0.3cm 내지는 0.4cm 썰어가지고 요 놈을 갖고 와서 씨를 제거해야 되니까 하나씩 우리 긴 감자 형태처럼 우리 막대 형태로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실 거예요. 근데 씨를 발라내야 되니까 하나씩 썰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우리 머리 쓰는 방법이에요. 자 C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뭐가 걸려요? C가 걸리겠죠. 힘 줘불지 말고 빼. 자 마찬가지 들어갔다가 힘 주지 말고 C에서 걸리면 빼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빼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빼고 들어갔다 걸리면 빼주시고 들어갔다 걸리면 빼주시고 자 마찬가지 들어갔다가 걸리면 빼주시고 들어갔다 걸리면 빼주시고 근데 안 걸렸어. 그러면 얘 냅둬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요 얘네들 엎어줍니다. 미끌려요 안 미끌려요? 안 미끌리죠.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자 또 썹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0.3cm면 0.3cm 0.4cm면 0.4cm 자 썰다가 걸려요. 힘 줘요 안 줘요? 힘 주지 마요. 자 걸리면 빼요. 걸리면 빼고요. 걸리면 빼주시고 걸리면 빼주시면 C가 알아서 딱 조절이 되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서 한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 이거는 어떡하지? 자 요거를 또 썰려고 하다가 다쳐본 사람 많아요. 포기가 빨라야 돼. 자 어떻게 포기하느냐? 버려본다? 아니요. 자 얘네를 엎어갖고 못 쓰는 부분 너 저로 가. 자 제거했죠? 다시 세워. 그리고 여기서 내가 0.4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0.4 쓸 수 있는 부분 갖고 오시고 그대로 눕혀서 또 쓸 수 있는 부분 세워가지고 살려서 쓰시면 양 충분히 나오고 내가 버리는 양 별로 없게끔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네들 벌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효소적 갈변 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살포시 덮어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고기 썰어야죠. 자 고기를 갖고 와서요. 자 고기를 한번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갖고 와서 우리 이거는 늘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언 것이 나오는 네, 엉거 나올 때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아져 있는 게 나올 때는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이런 육회 뜨는 거 아니면 채 써는 고기들. 근데 대부분 거의 얼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꽝꽝 얼려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찬물에 해동을 시키시고 손 안 다치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이거는 맨날 첫날 이야기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채를 썰 때는 결대로 썬다 그랬죠. 결대로 써는 것은 결을 보고 포를 뜨고 결을 보고 채를 썰면 된다고 했어요. 결을 보고 뜨고 채를 썰고, 결을 보고 뜨고 채를 썰고, 결을 보고 뜨고 채를 썰고. 그러니까 결을 본 상태에서 뜨고 채를 썰면 되죠. 그럼 결 반대로 썰라고 하면 돼요. 결 반대로 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 결을 보고 뜨고 결의 반대로 써시면 돼요. 결을 보고 뜨고 결의 반대로 써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써시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대로 보고 뜨고 이렇게 써는 게 아니고 결 반대로 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찢어지니까 요것을 안 찢어지게끔 하시려면 결을 아예 무시를 하세요. 결을 찾지 마. 결 반대로 써세요 하면 결을 찾지 말고 결이 없는 부분을 포로 떠서 쓰시면 안 찢어져요, 잘.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결대로 썰 때는 결을 보고 뜨고, 결 반대로 써세요 하면은 결을 없는 곳에서 뜨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결대로 썰으라면 결을 보고 뜨고, 제가 이게 이제 헷갈리시나요? 이거 뭔 말? 네가 그린 길이는 뭐 이런 거랑 똑같아 지금 볼게. 자, 그래서 어쩌신다? 결 무시해라. 결을 일단 보여주지 말고 결 반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 저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라든지 공부를 했을 때 혼자서 안 되는 것들이 그거예요. 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나 혼자 못 알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결 있죠? 네. 결대로 뜨지 말고 결 없애 부르라고. 결이 없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고기가 얼기설기 얽혀져 있죠? 우리가 구워 먹는 고기처럼 생겼죠? 여기서 포를 뜨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저 6cm 썰라고 했는데 6cm 안 돼요. 바꿔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고기는 썰어서 전량을 쓰실 거라서 안 나오는 것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는요, 썰 때 빼놓고 나머지는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 썰 때도 쪼물딱거리면 위생감점, 숙련도 감점 빠르게 썰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고기는 썰 때 어쩐다? 힘 빼고 위아래로 슬근슬근 0.3cm.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에서 다 안 해도 돼요. 전 연결 지어서 그냥 포 뜰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갈비 포트 대기 이렇게 넓게 해버리면 썰기가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0.3cm.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썰려버렸으면 그냥 줬다 대시면 돼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보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만 꼭 포 떠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가가지고 끄트머리 얇으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중간 부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대로 갖고 와서 뜨고, 중간 부분에서 뜰 수 있는 대로 떠주시고, 또 마찬가지 중간 부분에서 뜰 수 있는 대로 해서 딱 떠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갖고 와서요. 자, 고기가 너무 길면, 자,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가 구부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구겨져요. 구겨지면 고기가 더 잘 찢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고기가 너무 길었으면 살짝이 접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접어가지고 썰게 되면 내가 칼질을 해야 될 부분이 짧아지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썰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나는 긴 거 못 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어서 써시면 되고, 긴 거 잘 써신 분들은 한 장씩 한 장씩 펼쳐갖고 잘 또 써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썰어주시면 된다는 거. 나머지는 펼쳐갖고 썰어볼까요? 짧기는 짧은데, 자, 펼쳐놓은 놈 그대로 썰어볼게요. 자, 넓게 잡으시면 돼요. 넓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조심스럽게 안 찢어지게. 왜? 결 반대로 써는 고기는 어쩐다 그랬어요? 찢어진다. 그렇죠. 찢어진다 그랬죠. 왜? 생으로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결 반대로 해야지, 결대로 썰면 우리가 질겨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 반대로 생으로 먹는 고기는 썰더라.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 기계적 연화라고 해요. 기계적 연화. 연화가 뭐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결을 반대로 썰므로써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기계적 연화. 또 있어요. 우리 제육구이 너비아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칼을 막 등으로 떠들겠죠. 그것도 기계적 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네들 갖다 감싸가지고 핏물 빼주셔야 되겠죠. 한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뭐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죠. 양념 만들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칼하고도 막 깨끗하니 한번. 칼도만 지금 쓸 일이 없어요. 그럼 한쪽으로 치워버려도
되겠죠? 자, 이대로 딱 씻어갖고 해주고 그래도 저는 닦아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육회 오늘 배우시잖아요.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연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괜히 또 내 손으로 또 식구들 다 병원에 입원시키지 마시고 뭐 하신다? 그렇죠. 어디요? 식육점 가면 육회용 잘라주잖아요. 잘라주라 하세요. 그리고 연습을 정도씩은 있으실 것이고 배가 없으면 그냥 무로 한다든지 뭐 연습은 많이 하시면 되고 마늘 이렇게 편 썰어서 모양 잡는 연습 그리고 오늘 하신 대로만 배워가지고 양만 좀 이제 양이 많아지면 그 양념만 배합만 치시면 돼요. 그래갖고 딱 양념하시면요. 자, 우리 목포에 유명한 것들 뭐 있어요? 낙지 탕탕이 이런 거 있죠. 자, 육회만 무치면 그냥 육회 드시면 되는 거고 걷다가 낙지 다져갖고 낙지 조사가지고 그 넣으면 낙지 탕탕이 되는 거고 걷다가 전복까지 넣으면 나는 15,000원, 2만원 갖고 6만원짜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손님 초대용 요리로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내놓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도덕이 절여줘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유가 넘쳐요. 왜? 시간이 빨리 끝나버려도 집에 못 가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념 만드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자, 어떤 사람이 갖고 와갖고 이러고 두들기고 있어. 그러면 어째요? 뭐요? 양념 만들고 있는 와중에 양념 던져놓고 이거 갖고 와서 나도 같이 두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나에 대한 뭐가 없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남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덕은요 제일 먼저 절이고 최대한으로 내가 절일 수 있을 때까지 절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 두들겼을 때 안 깨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꺼내갖고 두들긴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내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만드실 때 필요한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필요해요? 유장, 고추장, 양념장. 자, 유장 만들게요. 참기름 작은 거 하나, 간장 그쵸 3분의 1 끝. 지금 섞어요? 아니요. 한쪽에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념장 저기 꼭 습관돼서 넣자마자 바로 섞게 되죠. 네,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양념, 설탕 1큰술. 그럼 고추장 몇 개? 그렇죠, 2개. 이제 2대1이라는 거 우리 아니까. 자, 고추장 2개. 자, 와서 고추장 깎아서 2개. 자, 그 다음에 파, 마늘 작은 스푼 3분의 1개씩 많이 들어가봤자 타기밖에 안 하더라. 참기름 작은 스푼 3분의 1개. 깨소금 약간. 후추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왜? 무기 때문에. 더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 몇 숟갈? 작은 거 2숟갈. 그쵸? 2숟갈만 잘 맞추셨어요. 근데 대신 큰 거 작은 거만 내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큰 걸로 2개 넣으면 이제 이건 초장보다 더 지러울까. 자, 이대로 해서 작은 거 2개 끝. 고설파만 참깨 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꺼내야 돼요. 이제 딱 안 절여졌는데 육회 먼저 만드시게 되면 육회에서 물이 핏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또 그것도 감점이 돼요. 말라버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딱 됐습니다. 양념까지 다 만들어 두셨으면 이제 우리 뭐 하시면 된다고요? 더덕을 끄집어 뺄 시간이 왔습니다. 자, 채에다가 우리가 끄집어 빼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갖고 와서 더덕을 잘 절여졌는가 한번 봐볼까요? 자, 더덕이 어때요?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지죠. 덜 절이진 너무 우지끈 부서져 버릴 거예요. 자, 얘네들을 갖고 와서 소금물에 딱 절여 놓은 거. 제 거 많이 얇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주물러서 살짝 씻어 주셔야지 쓴맛도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얘가 만졌는데 뻣뻣하면은 얘네 모양만 먼저 잡아놔도 돼요? 아니요, 걔도 변색이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 뻣뻣한 대로 내 잘못인 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되느냐? 자, 면포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면포? 마른 면포 아니에요? 얘도 또 젖은 면포예요. 왜 그러냐면 마른 면포 하시면 얘가 섬유질이 많죠. 다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떼기가 힘들어요. 자, 젖은 면포 하나 갖고 오시고, 자, 얘네들 자 갖고 와서요. 얘네를 그냥 미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미끌려요. 미끌리기 때문에 제가 덮어서 쓸 거고. 자, 갖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얘네들 있죠. 자, 심지가 제출면이에요. 그래서 심지 쪽을 조금 더 두들겨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걸 한꺼번에 갖고 오느냐? 아니요, 저는 한 2-3개 정도씩만. 왜? 힘이 딸려요.
해버리면 힘이 분산이 돼버리니까 잘 안 눌려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갖고 와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갖고 와서 무게를 실어갖고 이놈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보시면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두께가 안 일정해. 그러면 두들겨 주시는데 너무 많이 두들기면 다 깨지거나 찢어질 수 있어요. 두께 딱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들겨 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대로 간단한 저는 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고 와서 아까 가운데 소금 넣었던 애죠. 갖고 와서요. 이대로 갖고 와서 얘네들은 좀 얇은 애들이죠. 자, 밀어 폈더니 어때요? 두께 일정해졌죠? 두들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한 애들이? 두꺼운 애들이 힘들 뿐이지 얇은 애들은 이렇게 밀어만 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마지막 밀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고 이거를 갖다 밀라고 했더니 이러고 밀면 얘가 겉에가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여기서 아래에서 두 번, 위에서 두 번, 아래에서 두 번, 뭐 위에서 두 번,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이러고 밀고 있으면 다 찢어져 본다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짓이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께가 안 맞으면 어쩌고요? 살짝이 두들겨 주시면 돼요. 근데 요놈이 소리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감독관이 와갖고 쳐다보겠죠. 자, 경고 여러 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경고 3번 먹으면 번호표 뜯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는 안 나왔어요. 왜? 알아서 조용히 할게. 근데 사람이 뭐가 있냐면 경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나 조용히 두들겨. 근데 어떤 놈이 겁나 시끄럽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두들겨. 그러다가 내가 재수가 없으면 나만 걸려, 나만. 그러니까는 조심.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겨 폈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되고, 더덕을 구워야 되겠죠. 자, 더덕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실 때 뭐 바르시면 되고? 그렇죠, 유장을 발라주셔야지 되겠죠. 자, 유장 발라보도록 할게요. 유장은 많이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장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왜? 유장을 많이 바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양념이 잘 먹지 않더라. 자, 근데 제가 지금 잡으면서 손으로도 살짝씩 문지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만 이렇게 바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바르시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모서리를 안 발라져요. 모서리가 잘 안 발라지니까 모서리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바르면서 손으로 은연중에 살짝씩 어디를 문질러주고 있어요? 모서리를 문질러주고 있죠. 이대로 갖다가 많이 바르면 멍든 것처럼 색깔이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대로 여기도. 우리 산장에서 더덕구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절여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두들깁니다. 왜 그럴까요? 절일 시간이 없죠. 손님이 언제 올 줄 알고 요놈을 10분, 20분을 절여야 되는데 절일 시간이 없어서 못 절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저 소금물에다 절여갖고 하면 쓴맛이 빠지죠. 더덕이 안 써. 뭐요?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죠. 중국 사람. 이거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떡떡된다고도 해요. 자, 우스갯소리였어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양념 바른다? 아니다. 양념은 나중에 한번 초벌구이 하시고 나서. 자, 초벌구이 하시려거든 우리 이제 이거 딱 올려주시고 또 설거지 잘 하셔야 되겠죠, 이따가. 자, 기름종이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릇에다가 식용유 하나 딱 부어주시고, 키친타올 이용해서 기름종이 만들어주시고, 석쇠. 석쇠를 갖다가 달궈주시고, 뚜껑이 자꾸 열렸네요. 닫히기 싫은가 봐요. 또 있으면 말을 안 들을게. 저쪽. 자, 따뜻하게 달궈주시고, 그 다음 밖에서 기름 불 꺼주시고, 기름칠. 자, 기름칠 하신 다음에 이제 더덕을 갖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실 때 갖고 와서 뭐 제출면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출면만 제대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하실 거,
고기들은 잘 들러붙어서 안 미끌려요. 근데 얘네들은 잘 들러붙지 않죠. 그래서 미끄러져 갖고 너무 밑으로 뽕 빠져버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꽉 잡으셔야 되고요. 꽉 잡으셔야 되고, 안 그러시면 젓가락으로 드시면 이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얘네들 초벌구이 하실 거고 중불 정도 잡아주시고 위아래 또 높이 잡아서 구워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수분이 살짝 날아가면서 얘네들도 기름기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기름기가 올라올 것이고, 또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하게 수분이 마른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바라이 불죠. 괜찮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들어내는 것이 조리 기능사에. 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메. 자, 이렇게 떨어지면 당황이 될 수 있죠. 자, 조심해서 자, 대로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요 봐보세요. 아래에 떨어졌으니 얼른 주워가고 집어넣으면 되죠. 땅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도 많아요. 어휴, 발라보면 안 되고. 자, 이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더덕구이하고 제가 알기로 표고전 쪽 요새 잘 나왔었기 때문에 더덕구이, 표고전, 더덕구이, 뭐 삼국죽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이야기하는 동안 1, 2분 정도 구웠습니다. 얘네들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 기름 발라놓은 게 살짝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자, 기름을 많이 발라서가 아니에요. 살짝 얇게 발랐는데도 위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약간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기름기가 살짝 감돌아요. 그럼 이제 뒤로 뒤집어서 또 한 번 더 구워주실 수 있고요. 우리 더덕을 하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떨어지면 막 갖다가 발로 차분다, 얻다가 갖다 집어넣는다, 그놈을 뺀다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전량이에요. 내가 8개였다. 근데 8개 중에 하나가 떨어져갖고 필사적으로 꼭 그건 주워갖고 올려야지 개수가 나오니까 하겠죠. 근데 전량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가 떨어졌어. 그러면 일단 보세요. 저거 하나 없어도 얘가 전량인 거죠. 그러면 저거를 내가 주워서 감점이 날지 아니면 저것을 주워야 할지, 이것을 계산하시는데, 여기는 가능해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데 떨어진 것은 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워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줍다가 걸려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 그래서 딱 1분 정도씩이나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수분만 살짝 날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양념을 발라야 되겠죠. 자, 양념 가지고 와서요. 이 양념에는 뭐가 안 들어갔다? 그렇죠. 후추 넣으시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자, 양념을 얇게 펴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옮겨주도록 할게요. 갖고 와서 제출면이 이제 하늘을 보게끔 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대로 갖고 와서 딱 해놓고 얇게, 또 오늘도 막 붓이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얇게 숟가락으로 잘 펴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재워두셨다가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죠. 자, 그대로 봄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봄철에 약도라지 같은 거 이제 산에서 캐오시는 분들, 도라지를 꼭 고내갖고 먹고 뭐 무쳐갖고 먹고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덕처럼 구워 드셔도 맛이 괜찮아요. 달짝지근하니까. 그래서 음식은 정해진 거 없더라. 자, 이거 오늘 이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생들은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주부다 보니까 버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갖고 가셔갖고, 아니 저 고기 한 덩이 갖고 누구 코에 붙이고 뭐하고, 집에 가시면 점심 드실 거잖아요. 점심 드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요, 얘 있죠, 얘 자르고요, 얘 남은 양념장 있을 거예요. 남겨두세요. 그러고 나서 고기 있다가 고기랑 얘랑 같이 넣고 볶아가지고 드시면 또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드시면 돼요. 꼭 고기를 갖다가 간장만 쳐서 써야 되느냐? 애기들, 어린 애기들 있는 집은 그 간장으로 해갖고 다 비벼주면 돼요. 근데 어른들, 내가 먹을 거면 요거 해갖고 고기랑 해갖고 딱 볶아버리면 술안주 되지요. 자, 그대로 해서 딱 묻혀주신 다음에, 자, 우리 북어구이 하실 때는 얘 재웠죠? 근데 지금은 재우지 말고 바로 구우실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사용해서. 자, 얘들 지출면이 하늘을 보게, 이게 한 방향으로 담으시는 게 맞겠죠. 왜? 안 그러면은 어디가 앞판이냐 뒷판이냐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근데 감독관들은
보이죠? 왜? 심지가 아닌 부분은 심지가 티가 안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꼭 결대로 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구울 때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시고 계속 마늘, 무슨 된장에 마늘 계속. 제대로 갖다가 딱. 자, 이제 쟤네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미끌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끌리는 게 좀 덜 할 거예요. 왜? 양념이 붙으니까. 그래도 미끄러질 사람들은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등짝 살짝 부으시다가 이제 뒤로 뒤집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자, 뒤에는 양념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이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양념이 익으면 무슨 색이 된다 그랬어요? 검붉은색. 약간 검수름하니 붉은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대로 와차차 하는 순간 그냥 시꺼멓게 타버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우시다가 내가 궁금하면 뒤로 뒤집어 보고 뒤집을 때 빠질까 무서우면 그냥 벌려갖고 젓가락으로 하나씩 뒤집으시는 게 빨라요. 괜찮을 것 제대로. 고기 냄새. 근데 이 양념이 진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기도 하고. 고기도 해산물도 다 주물럭으로 이제 주물럭 양념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걷다가 맛있게 하시려면 뭐 많이 넣어요. 매실액도 넣고 뭐 이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미원 같은 거 이런 것들 식당에서 하실 때 미원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맛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해물찜이나 이런 것들 조림 같은 거 하실 때도 다 미원들 치세요. 미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치세요가 아니고 식당에서 친단 소리예요. 또 우리 학원 선생님은 미원 치라고 가르치더라. 미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미원은 사탕 뭐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원도 따지고 보면 차라리 소금을 많이 치느니 염분기 많이 치느니 그런 걸로 그냥 맛을 조금 내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게 건강이 차라리 낫다더라. 짜게 먹는. 그렇죠. 짜게 먹는 것보다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병 안 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쉬고 그래야 오래 살지. 화병 나버리면 못 사. 자, 이대로 해가지고 의외로 이게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구워주시게 되면 이제 거뭇거뭇하게 묻는 부분도 있고 양념이 자 보시게 되면 익은 부분하고 안 익은 부분 보이실까요? 안 익은 부분은 맑아요. 근데 익은 부분은 살짝 색깔이 거뭇스름하죠. 자, 익은데 안 익은데 색깔 차이 보이신가요? 자, 익은데 안 익은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맑아요. 자, 익은 부분, 안 익은 부분, 맑은 부분이 딱 있죠. 익은 데랑 안 익은 데랑 색깔 차이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조금 더 굽느냐. 근데 만약에 하나 시간이 별로 없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째요? 이건 안 익은 거라고 실격 나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빨리 담아내고 다른 걸 완성을 시키실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죠. 자, 얘네들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담으실 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주실 때 제출 접시 이용을 할게요. 자, 제출 접시 이용하고 얘네들 이제 양념 다 썼으니까 한쪽에 채워버려도 되겠죠. 자, 갖고 와서 거뭇스름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긁어내니까 어때요? 긁어지죠. 자, 긁어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긁어낼 수 없는 부분은 가위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아주실 때 갖고 와서 얘네들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길이 비슷하게. 그렇죠. 담으실 때는 항상 비슷해 보일 수 있게끔 담아주시는 게 낫겠죠. 이대로 갖다가 놔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더덕구이 완성시키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뭐 얼른 육회. 자, 육회는 날것이기 때문에 먼저 미리 묻혀놓지 않습니다. 먹기 직전에 묻히시는 것이 항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육회를 이제 버무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면 자, 보도록 할게요. 제출 접시 하나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시느냐? 세팅부터 하실 거예요. 세팅부터. 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갖고 와서요. 배를 뭐 손으로만 잡으셔도 되고 젓가락으로 잡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자, 갖고 와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끝머리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두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 쭉. 이걸 잘게 채 썰어서 그냥 이렇게 빙 둘러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채를 잘게 일정하게 잘 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저같이 놓게 되면 배를 좀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배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릇만 가득 차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배 너무 많이 버려버려도 안 되겠죠. 없어 보이게 해놓고 하지만 많으시면 가능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를 깔 때는 아주 얇게 배를 썰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하실 때는 아주 얇게라기보다는 한 0.2cm, 0.3cm 정도. 제 거는 지금 이게 사이즈가 0.5cm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0.5면 좀 굵게 썬 거죠. 여러분들이 얇게 채를 써실 때 일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대부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배는 어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아버리죠. 그래서 빨리 물러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고기 양이 많으면 얘네들 한 4-5개씩 더 해가지고 이 원형이 고기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형에 따라서 이제 내가 구멍을 맞추시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마늘 가지고 옵니다. 자, 마늘을 갖고 와서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뭐 뼈 쪼간 데가 앞으로 오든 뒤로 가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자, 먼저 마늘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에다가 일단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마늘이 적으신 분들은요, 다 빙 두르고 나서 뭐 하신다? 요 놈을 깔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다진 마늘 넣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요. 이제 이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실 때 자, 이대로 자, 손 달달달 떨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섭산적 할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항상 술 드시는 분들은 어쩌시고 늘 드시고 가시고 안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가시고 여기서 달달달 떨어보면 그냥 다 뭉개져 버려요. 저는 젓가락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는 웬만하면 도구를 사용하세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을 쓰셔도 크게 위생에서 감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숙련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죠. 왜?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아따 잘한다 이게 되는데 지저분하게 하면서 요걸 또 손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이 또 눈에 자꾸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 쓰면 안 되죠. 핀셋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요새는 많이 한식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이 더 낫겠죠. 네. 제대로. 저는 지금 마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돌려요. 근데 마늘이 적으신 분들은 어쩌셔야 되겠어요? 배도 양을 줄여야 되겠고, 마늘 밑에 딱 까는 양도 줄여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마늘이 많이 남았다 하시면은 뭐 하시면 되고, 아래에다 조금 더 이게 없으신 분들은 먼저 돌려 담고 나서 아래에다 조금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왜 까느냐? 아까워서 까는 것도 있지만 고기 양이 많아 보이게 또 밑에 고기가 핏물이 떨어져도 배에 변색이 되지 않게끔. 자, 이렇게 세팅 다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실 거냐? 자, 고기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키친타올에다 핏물을 한번 더 닦아주실 거예요. 왜? 핏물이 잡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핏물을 한번 더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진짜 뭐 파티 음식 하듯이 한번 해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육점에서 사오시면 키친타올로 물기만 빼세요. 물기, 핏물만 한번 더 빼주시면 돼요. 자, 이러고 나서 전 절대 여기에다 손대지 않겠습니다. 손을 대면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자, 여기에다 양념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필기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설, 염, 장, 초, 참. 자, 설탕을 먼저 넣어야지 양념이, 조미가 훨씬 더 잘 돼요. 또 설탕이 제일 큰 건 뭐다? 연육작용.
얘네들이 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설탕을 먼저 넣어서 침투를 시키면 얘가 살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작은 스푼 반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정육점에서 사가시는 분들은 뭐 큰 걸로 이제 반 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치만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는 양은 얼마? 작은 거 반 개요. 작은 거 한 개 넣은 사람, 큰 거 반 개 넣은 사람 다 보시게 되면요, 이제 고기가 반짝반짝 윤이 나요. 보석이 돼버립니다. 물이 질질질 나오고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설탕 너무 많이 넣지 말자. 자 그래서 설탕을 먼저 넣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스며들게끔 또 고기가 부드러워지게끔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다 이제 남은 양념 넣겠습니다. 자 소금 작은 스푼 3분의 1, 자 파 마늘 3분의 1개씩, 자 참기름 작은 거 반개, 참기름 반개. 왜? 평상시에 3분의 1개씩 넣는데 참기름 반개 들어가는 건 얘가 오늘 윤기가 그만큼 나야 하니까. 자 깨소금 약간 들어가고 후추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얘 고기예요. 자 그래서 후추 살짝 톡 쳐가지고 우리 어디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더덕에만 안 들어가지 여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버무리시면 따지고 보면 소설파만 참깨 후예요. 우리 두부 고기 양념했던. 근데 설탕을 먼저 넣어서 이렇게 양념을 하시면 되더라라는 거.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맛이 좋죠. 그리고 우리 업장에서 육회 빨갛게 양념하는 건 고추장에다가 참기름도 넣지만 미원쳐요. 저도 이제 식당에서 일도 해봤기 때문에 깡통 고추장 한 숟갈 치고 그 다음에 걷다가 미원 좀 치고 물엿 좀 치고 이제 파마늘 이런 것들 넣고 섞어가지고 버물쳐서만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둥글게 모양을 잡으실 거예요. 자 둥글게 모양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 자 숟가락에다가 올려줍니다. 올리면서 살짝씩 동그랗게 모양을, 완전히 동그랗지 않아도 돼요. 우리 묘동 이게 반원 모양을 갖다가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묘동이라고 하면 알아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면은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뜬 거, 베스킨라빈스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아니 베스킨은 우리 없는 것 같아 지금 딱 이 나이 때는. 라벨리 아이스크림 딱 한 스쿱씩 떠갖고 주는 거에 묘동도 알아드시고 네, 자 이런 거에 다가 묘액 알아요. 묘동. 그렇죠. 묘동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왜 그냥 우리 사투리 많이 쓰기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요. 분봉. 그렇죠, 분봉. 자 얘네들 갖다가 살짝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요 놈을 둥글게 만들었어요. 둥글게. 그러고 나서 요거를 살짝 끄트머리를 잡아서 이대로 잡아갖고 올려만 주시면 돼요. 자 올려만 줬더니 어때요? 꽃이 하나 펴버렸네. 자 이대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잣가루 좀 잊어버리지 말고 위에 딱 뿌려갖고 오시고, 자 잣가루 갖고 와서 잣가루 뿌려갖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요대로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나가시면 돼요. 그치만 시간이 많으면 자 이제 눈속임을 하나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대로 나가도 깔끔하고요. 나는 뭐 하신다? 얘네들의 살짝이 다리만 벌려주시면 돼요. 요 놈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놓고 있으면 삐뚤어져요. 근데 요걸 놓고 나서 뭐 하시면 된다? 다리만 살짝 벌려주시면 되더라. 근데 또 못하는 사람 어쩌고 있다? 요걸 빼불더라. 빼불 뭐죠?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러니까는 감각이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라도 깔끔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지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놓으면 감독관들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해갖고 벌렸다고 생각 안 하고 아따 이 사람 하나하나씩 이쁘게 또 잘 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서 시선 분산을 시키면 되게 예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셔갖고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시작들 하시고